편지를 굳이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라는 거는 이걸 누가 주었고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지를 나중에 증빙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. 예. 그렇게 되면 또 달리 해석을 하면 다른 금품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주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관했던 거 아니냐. 여러 그러면 개가 있으니까. 추가적으로 다른 이런 금품을 또 추가적으로 수수했던 정황이 있지 않겠느냐. 이 부분도 아마 특검은 그런 포인트로 아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. 예, 실물과 이런 메모를 찾으면 이 건과 비교해서 수사의 난이도가 훨씬 좀 쉬운가요? 훨씬 더 난이도가 쉽죠. 왜냐하면 예. 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요. 그러면 그 금거부기를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까지 역추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금거부기가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까지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만약 금거부기가 일정 부분 좀 큰 사이즈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. 사실상 이 금을 구매하고 한 이력들 같은 경우는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직접 전달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준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난 경위가 있는지 뭐 휴대폰에 그 기지국이 겹치는지 아니면 뭐 GPS 상의 동선이 겹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수사 상황을 보면은 서희건설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막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. 이번에 금거북이 한번 볼게요, 박주희 변호사님. 이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그 요양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금고 안에 금거북이가 일전에 발견된 적이 있었다.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주고 어떤 목적으로 줬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. 네, 편지에 그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누구에게 주었고 실제 누가 주었는지를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관계일 것 같아요. 예. 근데 다만 그 내용이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자체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. 이게 정말 어떤 청탁을 위해서 지급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지급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밝혀지지 않을 텐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적혀 있다라고 하면 그 금거북이 자체가 알선수재의 증거로서 충분히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편지와 함께 보관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아마 추가적으로 아마 이 부분도 조사할 것 같은데요. 이 편지를 굳이 버리지 않고 보관했다라는 거는 이걸 누가 주었고 어떤 목적으로 주었는지를 나중에 증빙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거든요. 예. 그렇게 되면 또 달리 해석을 하면 다른 금품과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주었는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관했던 거 아니냐. 여러 그러면 개가 있으니까. 추가적으로 다른 이런 금품을 또 추가적으로 수수했던 정황이 있지 않겠느냐. 이 부분도 아마 특검은 그런 포인트로 아마 추가적으로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. 예, 전 물론 저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. 근데 강성호 변호사님, 김건희 여사 뭐였죠? 그 나토 목걸이. 네. 그거는 모조품을 네. 오빠의 처가에 갖다 놓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치밀을 했는데 이거는 그냥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. 이게 시점이 달라서 그랬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사실 왜 그랬는지는 예. 모르는 거지만 예. 어쨌든 그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나온 그 목걸이는 가짜잖아요. 예. 모조품이잖아요. 근데 이제 최은순 씨 금고에서 나온 거는 어쨌든 진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한다면 뭐 최은순 씨의 그 요양병원까지 이 금고까지 이것을 압수수색할까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. 예.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쨌든 이 의심이 가는 물건이 발견이 됐고 예. 그 옆에 또 의심이 가는 편지가 또 있기 때문에 누가 쓴 정황이 있는 확실한 편지가 있기 때문에 예. 그거에 대한 추적을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죠. 그렇죠. 근데 그런 예. 상황에서 어떤 거기를 압수수색할 걸 몰랐냐 알았냐는 이제 그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인 것이지 예.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물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어디에서 온 건지 과연 매관 매직을 위한 어떤 대가였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박 변호사님, 통일교 그 청탁 관련해서는 그 목걸이나 샤넬백 실물은 못 찾았는데 특검을 김 여사 쪽으로 건너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번처럼 이렇게 실물과 이런 메모를 찾으면 이 건과 비교해서 수사의 난이도가 훨씬 좀 쉬운가요? 훨씬 더 난이도가 쉽죠. 왜냐하면 예. 물증이 남아있기 때문에요. 그러면 그 금거부기를 어떻게 구매를 했는지까지 역추적을 할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금거부기가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까지는 공개되진 않았지만 만약 금거부기가 일정 부분 좀 큰 사이즈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 금을 구매하고 한 이력들 같은 경우는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을 직접 전달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준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난 경위가 있는지 뭐 휴대폰에
그 기지국이 겹치는지 아니면 뭐 GPS 상의 동선이 겹치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건네받은 날짜와 일시 같은 경우를 사실은 추적을 하거든요. 예. 물증이 있다라는 거는 사실 특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사하기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님, 뭐 여러 가지 혐의가 많이 남아 있어요. 지금 기소된 3건 말고 앞으로 뭐 변호사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아니면 유력하게 볼 수 있는 혐의나 사건이 뭐가? 사실 지금 서희건설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잖아요. 예.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자술서가 있는데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받은 것 자체는 목걸이를 받은 것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그 목걸이를 준 이유가 자체가 지금 사위에 대한 취업을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청탁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사실관계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어제 있었기 때문에 예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목걸이가 건너가긴 했지만 그 목걸이가 건너간 이유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고 실제 그 이유로 그런 목걸이를 받아서 실제 취업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까지도 사실 수사로 밝혀야 되는 부분인데 예. 이 부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빠르게 추가적으로 기소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와 관련된 이 금품 수수일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